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년 2단 이하은이고요. 지금 청년 2단 단장을 맡고 있고, 올해 2월 달에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국제마음공부학사에서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 전공으로 중등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요는 사안과 함께 인생의 요도인 신학문에 속하는 원불교 기본 교리의 하나입니다. 사요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여 평등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인류가 실천해 나가야 할 4가지 요긴한 윤리 덕목으로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수요 공부방에 지자본의까지 배웠고, 오늘은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 해석입니다. 1. 타자녀 교육의 강령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녀 교육의 강령.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 과거에는 지금처럼 교육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외적으로 교육의 기관이 편소했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자타의 국한에 머물러 있어서 내 자식의 교육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종사님께서는 외적으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내적으로는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모든 후진을 두루 교육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후진은 나와 가까운 후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 교육한다고 한 점에서 단순히 과학교육만은 아닌 기술, 직업, 예절, 정신, 도덕교육 등을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입니다. 넘겨서 1, 2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2. 교육의 제도가 여자나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으며 저는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의 1번과 2번이 국가의 제도 하에서 교육을 평등하게 제공하지 않아서 생기게 된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분제적 질서 아래에서 교육이 평등하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국의 교육사를 생각해보면 삼국시대부터 교육이 쭉 이어져 왔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민이라면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중세 시기에는 주로 수도원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대부분 거기에는 귀족의 자제들이 입학했기 때문에 일반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과 같이 여자와 하천한 사람에게는 더욱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중의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에나 시작되었고 지금의 저희와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으며 과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타자녀 교육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과거 지식은 권력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서문에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 당시에 선비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수월한 진전은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지식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공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가끔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훗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있어서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는 합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먹었으니까 저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널리 알려서 후진 양성에 힘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4.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음이요. 과거 언론과 통신기관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에 따라서 교육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조선시대 과거에는 비정기적으로 임금의 명으로 시행되는 시험이 있었지만 보통은 지방까지는 그 명이 하달되지 않아서 한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기회처럼 생각되었던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론과 통신이 많이 발전해서 집에서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서 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 5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니라. 과거에는 교육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국가에서 적극적인 성의와 권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타의 국한을 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이 넉넉한 사람들은 자손이 있을 때만 가르치고 타자녀에 대한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식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경제적 이유에 부딪혀서 교육시키지 못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타자녀 교육의 조목입니다. 요즘에는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은 거의 없어지고 교육에 대한 기회가 많아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보면 개인적 차원, 국가 사회적 차원, 교단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대종사님께서는 여기서 힘 미치는 대로 조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형편에 맞게 후진 양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력은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간접적인 조력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저희 안암교당에서 하고 있는 학사 마련 바자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국제마음공부학사는 교도님들의 은혜가 가득 모여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교도님들께서 매년 정성스럽게 바자회에 참여해 주시고 매주 학사 기금 마련도 해주셔서 학사를 거쳐간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또 과거에는 유산자가 자손이 없을 때에는 자손만 구하다가 구하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자녀 교육의 조목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자기가 낳은 셈 치고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고 이 때문에 후진을 양성할 때에는 내가 낳은 셈 치고 정성을 들여서 교육을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2.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현재 우리나라는 2009 개정교육과정 이래로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교육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간은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교육의 결함에서는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성의와 권장이 없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기관이 비단 형체가 있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대학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도록 무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K-무크로
대학의 강의들을 들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3.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교단 차원에서의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3대 사업으로 교화, 교육, 자선을 뽑을 만큼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산종사법어 제4경륜편 4장에 나온 법문인데요. 여기선 유일학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학림에 대해서 그대들은 먼저 유일의 참뜻을 알아서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정산종사님 당대에는 교단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물론 청부에 계신 여러 선진님들은 밥을 굶어 가시면서 교단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이 회의를 해서 유일학림을 쉬자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정산종사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유일학림에서 나온 분들께서 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현재도 여러 교육기관과 장학회가 교단과 관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 교단에서는 교육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며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느라고 강연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냥 루틴하게 공부만 하다 보면은 공부의 목적을 상기시켜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특수교사를 하고 계신 저희 단 박상진 교우님께서 단회 시간에 어떻게 목표를 잃지 않으셨는지 공유를 해주셔서 제 독서대에 저의 서원이랑 그리고 이 공부가 필요한 이유를 써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써둔 목표를 읽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처럼 강연을 통해서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게는 자기가 나은 셈 치고라는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 학생들이 세상에 나가서 인재가 될 수 있다면 그거 생각만으로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멋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부터 멋진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